바지는 잠옷 입었어요. 자, 가볼까요? 다음은 일본 유학 생활, 일본 일상에 관련된 언제까지 도쿄에 거주하실 생각인가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난 미래가 아니라 엄청 막 커리어까지는 아니고 그런 말이겠죠? 일단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그 한국인 친구, 그 친척 친구랑 일본을 여행을 하고 8월 25일부터 9월 말쯤까지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가는 이유는 국비 유학 관련된 비자 신청이나 이제 OT 같은 걸 하려고, 그리고 단기 알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끝나면 25년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1년간 국비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국비 유학이어가지고 어떻게 무슨 뭐 문학부 이렇게 정해진 게, 이번에는 문학부, 교환학생은 문학부나 교환학생은 문학부였는데 이번 국비 유학은 일본어 전공 이렇게 와가지고 크게 이렇게 부가 없어요. 필수 과목 말고 관심 있는 걸로 듣는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문학부 수업 많이 될 것 같네요. 이 이후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또 그 유학이랑 진로 관련된 쪽으로 해서 이제 질문 대답 말로 많이 했어. 가보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교 관련돼서 도쿄에 거주하는 거는 25년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입니다. 1번 더위 살벌할 텐데 화이팅. 6월부터 정말 무시하스카다 됐어. 여름 특유의 청량함이랑 밝음, 화창함, 이렇게 생명이 쌓아오를 것 같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완전 여름 좋아 인간. 항상 이렇게 텍스트로만 쓰다가 말로 여름 좋아 인간이 하니까 이상한데 아무튼 여름 좋아하는 이 사람이었어요. 너 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좋아? 이러면 난 무조건 여름 이랬었는데, 근데 이번에 4개월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여름을 느낀 결과 한국 한정 여름 좋아 인간이다. 제가 그 정의를 내리게 됐습니다. 한참 여름에는 진짜 기본이 36도였고 37, 38도까지 올라가는데 체감 온도는 막 38에서 40도까지 올라가고 습도는 무조건 80. 제가 90 몇까지 봤어요. 오. 세 번째 질문. 도쿄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21살 때 1년간 오사카에서 살았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이제 엄마가 오사카에서 1년 살아봤으니까 서울 같은 도쿄에도 한번 살아봐야지, 도쿄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말을 했는데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지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시즈오카, 고베, 나가사키, 도쿄. でも東京の方がやっぱり早稲田大学だったので、東京に来ました。애초에 시즈오카나 고베, 나가사키 관련해서는 딱히 크게 막 엄청 가보고 싶다 아니면 관심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쪽이 더 예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해볼게요. 일본 대학교에서 부활동 했었냐? 이게 많이 아쉽습니다. 일본 그 와세다에 부활동이 정말 많아가지고 거의 첫째 날쯤에 그 애니처럼 제가 길을 딱 가면 옆에서 아주 그 동아리 홍보하려고 홍보 포스터 막 주면서 나오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단기 유학이라 가지고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여기저기 제가 들어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입하고 싶다 다 이렇게 인스타 문의도 하고 메일 문의도 했는데 답장 온 곳이 없어요. 물론 제가 더 끈질기게 했다면 답장해줬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국비 유학 1년짜리가 이제 합격이 될지는 미지수였으니까 굳이 4개월만 있는데 굳이 내가 동아리를 해야 돼? 이랬죠. 근데 이제 이번에 1년이 연장이 됐으니 1년 동안 부활동을 한다면 전 스포츠 쪽으로 하고 싶어요. 배드민턴이나 검도 같은 거. 검도는 뭔가 멋져 보이잖아요. 전 멋져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검도 할 때 그 유니폼 있죠. 어제? 그저께? 그 시부야에 떡볶이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 시부야 가는 그 버스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제 앞에 한 3-4명 정도가 그 검도 복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비 같은 거 챙겨가지고 학생들이. 근데 옆에 메이지 대학이라고 적어져 있는 거야. 메이지 대학 검도부야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야. 너무 멋지잖아. 그래서 엄마 나 무조건 안 그래도 검도부 하고 싶었는데 무조건 검도부 해야겠다. 그 옷을 위해서, 그 유니폼 같은 걸 입고 사진을 찍기 위해선 해야겠다. 근데 왜 스포츠계로 하고 싶었냐면 동아리를 거의 그 학문 관련된 이렇게 이런 공부 관련된 걸 했기 때문에 활동적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활동적이게 운동 겸 스포츠 쪽으로 한번 가보거든요. 기숙사가 아닌 자취를 한 이유. 네, 와세다 기숙사가 있거든요.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기숙사 신청해서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저도 떨어지고 제 동기도 떨어지고 저희 한 단계 앞에 갔던 그 후배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와세다가 그 학생 수에 비해 기숙사가 적어서 그런다 하는데 학생 수랑 비슷한 기숙사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기숙사 떨어져가지고 그 와세다 측에서 학교랑 제휴되어 있는 부동산 사이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사이트가 유니라이프라는 곳이었는데 그 곳에서 여러 가지 매물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메일 보내고 막 영상 통화하고 계약서 써가지고 보내고 막. 근데 이번에는 이제 1년이니까 1년짜리도 이제 새롭게 기숙사를 신청하라고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대충 봤는데 월세가 비슷해요. 제 지금 이 집이랑. 물론 학교랑 가까운 곳이면 다 비싸지긴 하겠죠, 월세가. 일반 자취할 때도. 근데 저랑 비슷한 지역이면서 비슷한 월세에 심지어 더 비싸. 그리고 무슨 그 초기 계약금 더 필요하고. 저는 이미 초기 계약금 한번 냈기 때문에 월세만 좀 내면 되는데 기숙사로 가려면 또 아니 근데 기숙사를 가는데 초기 계약금을 내는 게 기숙사 산다고 하면은 뭐 괜찮겠죠. 근데 중요한 게 주방이랑 화장실이 공용이에요. 제가 아무리 외로움을 타고 4개월 동안 외로워서 힘들었고 막 한국 가고 싶고 막 이렇게 했지만 화장실이랑 주방은 따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장실도 그냥 공용이고 그 샤워 같은 것도 대중목욕탕 같은 그런 곳에서 샤워를 하더라고요. 난 그런 거 못해.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자취방에서 1년을 더 거주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알바 어떻게 구하셨나요? 광고 아니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광고 아니겠지. 아무튼 광고 아니고요. 그 마이나미 유학생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알바천국 같은 그런 앱인데 특별한 건 유학생판이 있어요. 유학생 버전. 지역, 집이랑 가까운 역, JLPT 수준, 업종 같은 거를 옵션 지정을 해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그 유니클로 이런 거 생각해봤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유니클로? 뭔가 이상한데. 물론 하는 사람 있지만 보통 알바하는 게 서빙이나 카페 알바 이런 거잖아요. 맥도날드 이런 거. 그래서 그쪽 위주로 구했는데 이 앱에서 면접을 보고 그 지원 같은 것도 그 어플 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 유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28시간밖에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8시간 이내로 그 시프트 같은 거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고. 일본 생활의 장점, 단점. 오사카 1년 그리고 도쿄 4개월 동안의 장점과 단점을 말을 하자면 크게 없거든요. 세세한 걸로는 하늘이 청량하다, 일본 감성이 있다, 편의점만 가도 일본 감성이고, 어딜 가나 일본인이고, 어딜 가나 일본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 이거는 장점으로 한다고 하면 1. 느리다. 단점 2. 외롭다. 느리다, 외롭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으로는 느리다랑 외로운 건데 또 장점으로는 여유롭다, 혼자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들 일본 생활 단점이라고 하면은 느리다, 택배가 늦게 온다, 행정처가 느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느린 거는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느릴 수 있지만 일본에 사는 이상 이 느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답답하긴 하지만 단점이다까지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외롭다라는 단점도 일본이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나라든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느리고 막 느려 터져가지고 진짜 저 그 현금 카드 받는데 49일 걸렸거든요. 마이 넘버 카드라고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와요. 이런 일은 느리지만 장점으로 가면은 사람이 되게 이렇게 좋은 의미로 멍해지거든요. 좋은 의미로 멍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팔짱이 필요해.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늘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다거나 뭐 금방 내 이름을 안 불러준다 그러면 막 이런 느낌 알죠?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점점 사라지는 느낌? 내가 버스 타서 앉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정류장에 도착을 하면 내가 일어나서 막 급하게 사진 내려요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돈 낼 때도 막 급하게 막 가방에서 막 여기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사람이 참 무난해지고 약간 좀 차분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느리다, 외롭다 라고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유롭다, 혼자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장점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게 저번에 오사카 1년 그리고 지금 교환학생 4개월에 대한 정리입니다. 뭔가 느끼는 게 일본 생활의 장점, 단점 이렇게 막 도리타테 때言ってる人も多くて自分もそう思ってたし 맞아 取り立ててこれはメリットですこれはデメリットですとかいうのがそこまでし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うんですよね。本当に自分に合うものが何かって思っ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思います。아룡 더워. 에어컨 틀면 살짝 춥고 아무튼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저번 영상과 비슷하게 대본을 좀 적어봤어요. 맥북 배경화면은 짜잔. 아무튼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바야흐로 정확히 딱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단 말이죠. 저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고등학교 시절은 거의 하위권이었습니다. 정말로 거의 수업 집중 안 하고 그냥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고3 때는 정말 싫어가지고 미용 직업 전문 학교로 이렇게 위탁하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위탁 교육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학교 공부가 싫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보충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방학인데 내가 왜 가야 돼? 안 그래도 학교 공부가 싫은데 방학 때 내가 또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수학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그냥 1도 모르는데 수학은 정말 사측 연산만 할 줄 아는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요. 정말 공부를 안 하고 못했어요. 학교 담임쌤한테 말을 합니다. 여름방학 보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름방학 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일본어를 마스터를 하겠다. 일본어 공부를 하겠다 그 동안.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여름방학 보충 기간이 끝날 즈음에 양심에 찔려서 히라가나라도 외울까? 라는 생각에 히라가나 대충 이 우우우 이런 식으로 깜지 쓰면서 외웠거든요. 선생님도 물어볼까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히라가나를 공부를 했는데 그런다 그 이후부터 계속 일본어 공부 이게 아니라 그냥 다시 학교 돌아와서 2학기가 시작이 되고 학교가 또 학교 수업이 되고 저는 또 듣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숙제 안 해가지고 혼나고 영어 단어 시험 봤는데 다 틀려가지고 혼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학교 공부보다는 히라가나 공부, 일본어 공부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일본어만 공부를 합니다. 일본어 단어 외우고 히라가나 가타카나 외우고 표현 외우고 일본어 독해 책 사가지고 거기 단어 외우고 독해 풀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짜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N2를 아주 쉽게 합격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초반까지 거의 1, 2년 정도를 제가 일본어만 했기 때문에 정말 과장 안 보태고 저는 거의 망나니로 살았어요 정말. 그래서 저 무슨 표라 그러죠? 생기부 뽑으면 아마 거의 그냥 수학 20 몇 점 막 이러고 진짜 자랑은 아닌데 그 정도로 일본어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름방학 보충 수업 듣기 싫어서 일본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일본 학교 공부보다 일본어 공부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고 자격증 합격하고 뭐 그 사이에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애니를 보기 시작하고 일본 배우를 좋아하게 되고 덕질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5분 동안 말했어. 일본어 공부법에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공부법 같은 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진짜 완전 아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엄청 장문으로 제가 그거를 적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법만 댓글에 올려두고 지금은 간단하게만 말을 할게요. 일단 기초학습, 히라가나, 가타카나 무조건 외우고 JLPT N4, N5 같은 기초 문법이나 기초 일본어는 그냥 그 인문 일본어로 했고요. 그 히라가나, 가타카나 외우는 막 인강도 있고 막 그러긴 하더라고.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히라가나 50개, 가타카나 50개, 이게 100개잖아요. 저 그거 100개를 일주일 내내 외웠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진짜 어딨어? 이게 그 고등학교 수학책이면은 이 수학책 아래에다가 이렇게 책 하나 이렇게 딱 숨겨놓고 진짜 1호고 가타카나 외웠어요. 히라가나 외우고 일주일 하니까 외워집니다. 그리고 히라가나 가타카나 외운 다음에 이제 뭐 기초 문법이나 나는 학생입니다 같은 그런 기초 문법 같은 거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는 좀 비추천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일본어 학원 유명한 데를 가가지고 기초를 신청을 했어요. 고등학교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본어를 하니까 제가 이제 막 일본어 학원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딱 갔는데 내 스타일 아니야. 그 학원의 그 운영 체제가 너무 저랑 달라가지고 오늘 10개 외우기, 내일 10개 외우기, 그 다음날 단어 시험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러면 나 혼자도 해도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2, 3일 동안 기초 일본어 배운답시고 다녔던 학원 말고 그 이후에는 일본어 회화만 다녔어요. 근데 이 회화를 공부하려고 다닌 게 아니라 오사카 1년 갔다 와서 일본어를 안 잊어버리려고 다닌 회화 학원이었는데 그것도 저에게 안 맞았어요. 학원의 운영 체제도 안 맞아. 제 레벨, 제 일본어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다 수준이 다 이렇게 바라바라여가지고 그게 안 맞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막상 사람들이 잘 그렇게 의견을 잘 말하지 않아요. 이거 공부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저만 먼저 막 샬라샬라샬라 말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회화 수업은 너가 있으니까 이 회화 수업이 잘 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잘 의견을 말 안 하고 나만 보고 수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그 수업을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지금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유학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저 그 리센틀리 그것도 최근에 알았을 정도로 정말 영어를 몰라요. 안 했고요.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그냥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 학원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거나 영어권 나라에서 좀 있다가 한국으로 와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사후를 위한 사후 지원 같이 학원을 다니겠지만, 기초 문법이나 기초 단어 같은 것도 인문 일본어 책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은 보통 자격증으로 넘어가신단 말이죠. JLPT 또는 JPT 관련 공부법 같은 경우는 공부법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학생 이렇게 공부했다기보다도 여러 번 쓰고 보고 눈으로 읽고 훑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 자격증 책에 있는 그 모든 일본어를 그냥 다 공부하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별 방법이 없어. 그냥 다 공부하면 돼요. 진짜 책임감 없는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공부법을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냥 노가다로 아날로그식으로 깜지 쓰면서, 그리고 모르는 거는 무조건 검색. 하나로 한 몇 시간 공부한다고 해도 무조건 검색. 그 당시 때는 챗GPT 같은 게 없었어가지고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 아니면은 그 야후 검색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아니면 이제 일본어 친구 만들어가지고 그냥 일본어 친구가 아니라 일본어를 모를 때 물어볼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 친구한테 계속 물어봤었는데,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미안하니까 한 3-4명 정도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이거 맞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플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어플도 저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목적으로 어플을 사용을 했었고, 듣기를 어떻게 하셨냐, 청해 공부 어떻게 하셨냐, 보통 다 일본 애니나 드라마, 영화로 이렇게 듣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덕질을 한다거나. 근데 그거 제외하고 저는 라디오를 정말 많이 들었어가지고 일단 라디오 추천을 해드릴게요. 유유니 일본어래.
유유 일본어 팟캐스트. 이게 한 주제에 대해서 적으면 10분, 많으면 30분 정도 이렇게 어느 분이 그냥 이렇게 일상 얘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설거지 한다거나 이랬던 경우가 정말 그냥 일상이 제 라디오였답니다. 그 당시 때. NHK 라디오 뉴스라고 말 그대로 NHK에서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뉴스를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라디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건데 이게 5분에서 20분 정도로 뉴스가 요약이 돼가지고 라디오로 올라오니까 그냥 뭐 일본 사회나 정세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전 이거를 계속 그냥 일상으로 계속 했던 게 아니라 그 어느 시기 뭐 한 달이면 한 달, 2주면 2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유튜브 추천인데 그 케미오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혼혈 일본인? 혼혈 유튜버인데 말이 정말 빠릅니다. 말이 정말 빠른데 재밌어요. 이분 유튜브는 그 공부용이 아니라 그냥 취미나 재밌는 이야기 듣고 싶다거나 그냥 이렇게 틀어놓는 걸로만 말은 알고 있는데 입에서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그 일본인이랑 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오키나와에 사는 아무튼 그 친구랑 저 고등학교 때 엄청 전화 많이 했었는데 문 다 잠가놓고 제 방 구석에서 막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아 서다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전화하다가 누가 부른다거나 이렇게 똑똑하면은 바로 막 뭐 잘못한 것처럼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배우, 뭐 가수, 유튜버의 영상이나 라디오를 보면서 어휘나 표현을 메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히로세 스즈라는 일본 배우를 좋아하는데요. 그 배우의 영상이나 인터뷰, 뭐 라디오 같은 것들에서 표현 같은 거나 뭐 100개라고 한다면 100개 이내에서의 100개 정도의 일본어를 반복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런 뭐 배우랄지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들으면서 아 이런 어휘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한 개를 이렇게 딱 가져오는 거죠. 그 인터뷰 잡지에 있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본다거나 근데 이때 진짜 어휘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내가 어휘력을 내가 쓸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정도. 인지하면 언젠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내가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오네?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전 몇 번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일본어를 번역한다거나 일본어에서 한국어를 번역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정말 좋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애니 드라마 보면서 메모할 만한 표현이 있으면 메모해서 단어장 만들기. 이 단어장 만드는 게 무슨 단어장 사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엑셀에다가 정리한다거나 그 아이폰 메모나 그런 데다 저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다가 뭔가 그 뭐지 한 번은 그러니까 어떤 애니에서 일본어 음성은 와타시가 쇼리반가? 라고 말을 했고 이걸 직역하면 내가 처리반이야? 이렇게 하는 이런 직역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음식을 먹고 나머지 거를 야 네가 먹어 이 나머지 네가 먹어 이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음식 처리반이냐? 하면서 그 자막에는 내가 음식 처리반이냐?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번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쇼리반이냐? 이렇게 말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엄청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정리한다고 해서 그 정리한 걸 좀 보진 않아요. 또 봐야 되는데 근데 정리하면서 그냥 외워지는 거라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미디어의 한일 자막 비교하면서 해석 차이 학습. 와 챗GPT 정말 잘 정리해주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막 일본어 일기 써라, 영어 일기 써라, 원서를 읽어라 이런 전 다 해봤거든요. 저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애초에 일기 자체를 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늘 좀 괜찮은데? 써볼까? 쓰고 싶은데? 할 때 쓰지 맨날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일본어 읽기는 무리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원서 읽기. 제가 원서를 사가지고 그 알라딘 해외 배송으로 해가지고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몇십 장 정도 읽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원서 읽기가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이거 찾느라 시간 가고 또 저는 그 시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뭐 학생이란 말을 몰랐어.
그러면 학생이란 말만 딱 검색하고 아 학생이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저는 그 학생의 뭐 어원이랄지 그 학생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쓰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지 막 이런 걸 더 그냥 더 알아버리는 더 이렇게 공부를 아예 딴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원서 읽기를 안 했어요. 하다가 말았죠. 무리. 그리고 상형 한자 꼭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었는데요. 무조건. 근데 이 공부하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기를 좀 잘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참고로 이 상형 한자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일본 법령, 공문서, 교과서 등 공적, 사적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자를 모은 것.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 한자 1026자, 중고등학교 교육 한자 1110자 해서 총 2136. 그래서 그 상형 한자 2136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상형 한자 1026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있으면은 그 한자가 있으면 그 한자를 읽는 방법이 최소 2개부터 뭐 10개, 20개, 몇십 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날생이라는 한자에 읽는 법이 50개가 넘어요. 이러니까 그냥 한일은 어떻게 읽고 두이는 어떻게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면서 단어 자체를 외우면서 중복되는 한자가 있으면 이거 어제 배웠던 건데 아니면 이거 아까 했던 거 같은데 기억 안 나지만 아까 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반복 학습을 하면서 한자를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어느 정도 일본어를 아는 상태 이 아는 상태라는 게 최소 N2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저는 N1을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뭐 하지? 하다가 상형 한자를 좀 파볼까? 해서 2달 동안 상형 한자 책 사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한일에는 어떤 읽는 방법이 있고 두2에는 어떤 읽는 방법 석3에는 어떻게 읽는 방법 이렇게 있다. 이거를 쓰는 한자는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2136개를 2달 동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1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아무튼 상형 한자는 꼭 공부를 하면 좋다. 하면 좋지만 지금 당장은 그 단어를 공부를 하면서 한자를 익히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 한자와 친숙하게 되면 그때 상형 한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N1 한자나 N1에 나오는 어휘는 일본에서 잘 안 쓴다. 또는 공적인 상황에서만 쓴다. 이런 말이 있었고 저는 이 말에 절대 아주 반대합니다. N1에 있는 단어, JLPT에서 공부하는 단어는 일본에서 사용을 하니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L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L이, 옷깃이라는 말이 N1 어휘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걸 유치원생이 갑자기 오가상 L이가 뭐 이상하게 됐으니까 오가상가 정리해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듣고 나 N1에서 L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유치원생이 사용하라고 해. 그냥 다 모든 일본어는 최소 JLPT에서 나오는 모든 일본어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일본에서 잘 안 쓰고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한다 하니까 난 안 해도 돼. 이렇게도 아닌 것 같아. 저 진짜 그 L이라는 말 듣고 이랬다니까요. 일본어 그리고 일본어 회화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객관적으로 자격증에서 말을 하자면 JLPT N1을 갖고 있는데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진짜 180점 만점에 149점이고 JLPT는 990점 만점에 900점으로 이렇게 자격증을 끝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일본어 과외를 했어요. 제가 다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만들고 다 알려주고 그리고 이 과외하는 학생들은 중학생 있었고요. 고등학생 있었고요. 성인 있었고요. 40대 아빠가 있었고요. 그리고 50대 주부 등 정말 많았습니다. 일상, 경어, 비즈니스 회화 가능 그리고 일본 대학교 수업을 듣고 있고요. 또 일상 통역 가능. 근데 전문 분야 통역은 공부하면 가능. 왜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일본어 그리고 일본어 회화 실력은 만약에 1부터 5까지 있다. 그럼 한 3.8? 듣는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게 고민이에요. 조언 부탁드려요. 막 일본어로 막 되지도 않은 말을 막 하고 막 그래. 소래되네? 이러면서 조용히 하고 있다가 엄마가 탁 하면은 막 이러고. 근데 그 일본인 친구가 있어도 16살 그 친구가 있어도 24시간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친구랑 연락을 한다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연락해봤자 뭐 30분에서 1시간, 막 많으면 3시간까지 가긴 갔지만 이게 일상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말을 하려고 해도 뭐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숫자 공부하고 있었을 때 딱 밖에 나가면 밖에서 보이는 모든 숫자는 다 입으로 13, 824, 막 이러면서 막 말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 히로시 스즈라는 그 배우를 알게 되고 그 사람만이 쓰는 어휘랄지 말투랄지 억양이랄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히로시 스즈라는 배우가 자주 쓰는 말투가 뭐냐면은 습관이 뭐냐면 난 같고 이런 거 이게 약간 무슨 말을 할 때 난 같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따라한다거나 그리고 그 스즈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도 자주 써요. 제가 몇 년간은 팬이었지만 지금도 자주 쓰는 게 미타 것도 나이, 아지왔다 것도 나이, 아니면 야타 것도 나이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뭐 아직 해보지 않은 캐릭터, 아직 해보지 않는 배역, 아직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메이크업 스타일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한 적이 없는 해보지 않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길래 저도 그냥 그런 거 똑같이 따라하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스즈 영상 보다가 나 꽤 많이 따라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회화 관련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막 뱉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 제가 만약에 아예 새로운 영어나 막 스페인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회화가 잘 안 나온다. 나 어떡하지? 했을 때 누군가한테 물어보면은 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말을 해봐야지 이럴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저도 그걸 듣고 하긴 그건 맞지 이렇게 그 납득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 거를 따라한다거나 그러고 보니까 난 정말 따라하는 게 저한테 공부였던 것 같아요. 공부법? 이렇게 일본어 공부법에 대한 어느 정도 말을 했는데 말로 하다가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못해가지고 대본도 쓰고 난 말보다는 이렇게 적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적는 거는 수정이 되니까. 공부법 관련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인스타 DM이나 유튜브 댓글